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고양 창릉과 남양 왕숙의 교통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대곡역에 GTX 역이 이제 들어서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창릉 신도시 38,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창릉 신도시의 한가운데 바로 신설역을 세우겠다고 해서 일산 주민들이 좀 뿔이 났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 창릉의 GTX 역이 신설됨으로써 일산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릉도 GTX 뿔난 일산 주민들 9호선이라도 내놔. 일산의 이제 GTX가 대곡역하고 일산 킨텍스, 그 다음에 이제 파주로 가는데, 경의중앙선의 그 윗라인, 그러니까 3호선부터 해서 그 윗라인 쪽은 사실상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은 그 단지들도 꽤 많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38,000가구가 또 새로 들어서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대곡 소사선이 이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그런 영향, 또 이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주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오른 지역들은 있습니다만, 거의 오르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38,000가구가 새로 들어서서 과연 일산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블랙홀로 흡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구도심 있죠. 일산 동구가 있고 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흥 삼성지구가 있고요. 창릉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는데, 이 교통을 보시면 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역, 주염역, 마두역, 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킨텍스역이 들어서는 하단 쪽이 좀 많이 올랐고, 위 라인은 조금 올랐고, 또 경의중앙선은 뭐 일부 단지, 새 아파트나 초역세권은 좀 대단지, 브랜드 있는 단지만 조금 올랐고, 뭐 식사지구나 이런 외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물론 이제 나중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서고, 또 뭐 파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파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일산이 약간 반사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3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 삼성역이나 원흥지구 이런 데 오피스텔 분양받았고, 또 아파트들, 여기 뭐 2,000세대의 오피스텔이 뭐 거의 미분양, 또 마이너스 P까지 갔다 지금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승 영향, 서울의 전세가가 올라가는 영향, 3기 신도시를 준비해서 이주 수요가 많이 이동하는 영향, 이런 영향 때문인데, 과연 이 부동산이 최근에 6, 7년간 쉼없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또 창릉 신도시 38,000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빨간 라인이 GTX 라인인데, 킨텍스, 그리고 대곡, 그 다음에 이 창릉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 구도심이 인구수가 59만, 한 60만 됩니다. 일산 동구 서구를 합해서. 가구수가 24만여 가구. 어느 삼성지구가 인구수가 6만 8천, 가구수가 2만 9천이 좀 안 되고요. 창릉이 3만 8천 가구인데, 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가구수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주 수요, 사전청약 이전에 이주를 한 게 1순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특별 공급이 많고 1순위에서 거의 끝날 가능성이 크죠. 창릉이 또 GTX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더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본청약을 가더라도 2023년 가더라도 그 영향이 여러 가지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고양시의 1순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38,000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여기가 뭔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한다면 이 구도심이라든지 오릉삼성도 채워져야 집값이 유지되거나 또 따라서 올라가는데, 창릉 신도시가 뭐 30평대가 10억을 뭐 간다, 얼마를 간다 하더라도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서울, 뭐 경기권, 또 지방의 중소도시 대세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다주택자의 옥죄는 그런 어떤 종부세 요율이 올라가고, 양도세 중과가 10%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계속 사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무주택자가 얼만큼 집을 사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38,000가구를 끌어들인 게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전철역이 GTX역 근처, 또 거기에 뭐 대단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것. 물론 뭐 일산의 구도심이 30년 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조건 리모델링 재건축이 수요가 많이 없는 이상 그게 진행이 쉽겠느냐.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 악재랑 맞물렸을 때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일산 구도심의 아파트 평균이 35년, 어느 삼성지구가 평균 7년, 창문 신도시가 들어올 시점이 2026년이 됐지 27년이 된다 한다면 향후 2006년 7년 그럼 여기는 뭐 42년씩, 어느 삼성지구는 13, 14년씩 여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 동탄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1신도시 있고 2신도시가 있죠. 자, 이 서쪽에는 1신도시, 2신도시.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탄 1신도시에서 반손동이라는 곳이 이제 평균 5억 3천이고요. 뭐 5억 또 3억 6천. 이게 이 동별로 이 대표적 동을 한번 봤는데, 동탄 이 신도시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훨씬 높죠. 여기는 연식이 뭐 15년 이렇게 됐고, 여기는 7년 차. 들어선 게 이제 시범단지가 7년 차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최근까지 새 아파트죠. 이 청계동이라는 곳이 지금 5억대에서 7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신도시보다는 어쨌든 2신도시가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는데, 뭐 그렇다고 동탄역은 비슷하게 가깝게 있습니다. 동탄 1신도시 위에 여기 이제 화성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는데, 거기 킨텍스, 제2킨텍스 또 CJ에서 짓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산업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 대장주가 이제 30평대가 14억까지 갑니다만, 자족도시로서 이 고양시 전체 인구가 그쪽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서울 출퇴근이 좋은 그런 단지 위주로 이제 많이 갈 수도 있는 거. 그게 바로 GTX 역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봐봐야 되는데, 이 동탄 2신도시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올라온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또 연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일자리가 있음에도 동탄 2신도시만큼은 못 쫓아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탄도 이제는 뭐 양극화가 더 되겠지만, 향후에 고양시 쪽에는 연식 차이도 많이 나고요. 또 입지 차이도 오래된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꽤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산이 오히려 창릉에 GTX 역이 들어서서 그만큼 조금 주도권을 많이 뺏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일산, 고양시 전체 또 동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고 향후에 어떻게 집값이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에서는 9호선이라도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서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뿔이 나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관계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계획 잡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요즘에 20대, 30대 여러분들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대고 30대고 주저하지 마시고, 자, 어느 상담 오신 분도 아내분이 지금 신혼인데 30대 후반인데요. 아내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대출 받는 걸 너무나, 이 처갓집에서 예전에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너무나 싫어해서 그동안 투자를 안 했는데, 이 소액 가지고 투자를 이제는 해야겠다. 지금 당신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이 주권료만 이자 받아가지고 지금 주변에서는 다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5천 벌었다 하는데 우리는 뭐냐. 맞습니다. 예, 좀 뭐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질문이, 아니 20대, 30대 분들 전세 끼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분은 실거주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억짜리 집이 나중에 7억, 8억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3억에서 2억 투자를 했다 예를 들자면, 그럼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6억, 7억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금 사놓으면은 2억 투자해서 2억을 벌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일해가지고 2억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그걸 팔고서 그만큼 수익을 가지고도 또 다른 주택을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측면이다. 근로소득만 따져가지고는 도저히 실물자산, 부동산 뛰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도 많은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20대, 30대 당장 내가 돈 없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 가지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상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